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계속해서, 네, 이제 11주차 강의네요. 네. 이 강의안 말고 12주차 강의안이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음, 네. 헌법이 되게 방대하긴 하죠. 네, 그래서 항상 고민이죠. 네, 매년 1학기 때 이제 정치외교학과의 헌법이라는 수업이 열리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해서 정말 깊게 들어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헌법 전반 개론을 처럼 다루면서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데 제 욕심에 늘 다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네, 깊게는 못 들어가고 늘 네, 그러네요. 네. 네. 1차 시대까지는 저희가 정부 형태까지 했고 자 아, 이번 타시는 국회에 대해서 해볼까? 국회 네, 이제 뭐 상권 분립 중에서 이제 뭐 입법, 행정, 사법인데 자 방금까지는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일단 국회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1번 자 의회제도의 기본 원리 자 의회제도의 기본 원리 의회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죠. 원래 의회의 출발이 뭐죠, 여러분? 네, 의회의 출발. 네, 의회 출발. 네. 사실은 절대왕정 시대에 의회라는 거는 사실 뭐 의회다운 의회는 존재하지 않았죠. 네, 의회다운 의회는 존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귀족이고 귀족의 뭐 어떤 모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귀족이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귀족이 뭐 왕 너만 해먹지 말고 같이 해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이렇게 견제하는데 그래서 출발은 어떤 이제 귀족적인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귀족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회의 뭐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을 했던 게 이제 의회주의고 이게 이제 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즉 이제 어떤 국민주권의 개념이 헌법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의회의 어떤 모태 또는 의회의 어떤 이제 기본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회 제도. 네, 의회 제도는 사실은 상권 분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의회를 통해서 국민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을 하고 또 국민이 선출한 그 대표자, 그쵸? 그 대표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주권을 거기 가서 행사를 하고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의회는 되게 중요하고 또 이 의회가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상권 분립의 틀 안에서 의회가 누굴 견제를 해요? 행정부를 견제를 하죠. 네, 행정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의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주의라고 얘기하면, 자,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합의체인 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보시면 합의체죠. 네, 의회는 합의체. 국회는 합의체죠, 의회는. 네. 이해하시나요? 네, 합의체, 회의체 뭐 이런 게 있는데 국회는 합의체, 뭔가 합의를 봐서 결론에 도달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 의회라는 것은 자, 합의체다. 네, 합의체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자신의 어떤 거죠? 주권의 행사 능력을 위임한 그 대표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합의체인 의회를 구성하죠. 그리고 그 의회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자, 입법을 행하고 국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원리. 자, 입법을 행하는 건 뭐죠? 입법부, 저 의회의 아주 기본적인 뭐예요? 임무죠. 그쵸? 입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회주의에 있어서의 의회의 어떤 뭐죠? 의회의 권력인 거죠.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는데 당연히 이 입법은 어디에 맡겼어요? 헌법이 현재 의회에 맡겼죠. 그다음에 이 의회는 입법이 주요 임무이자 주요 권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국정을 통제한다. 즉,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이 국회라는 거는 뭐죠?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있죠. 상호 견제를 하고 있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의회의 어떤 기본 임무인 입법, 네, 입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국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의회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자, 결국은 이 의회주의가 그렇죠. 입법을 행하고 국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원리, 이게 바로 의회주의의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 의회주의라는 게 뭐냐? 여러분 딱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자, 의회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입법, 즉 상권, 이 상권 분립의 틀 안에서, 그쵸? 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 즉 권력의 한 축인 입법, 자, 입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의 어떤 상호 견제적인 측면에서 국정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이게 바로 뭐냐? 의회주의다 하고 있죠. 네. 자, 의회주의는 네, 중요하죠, 여러분. 네, 의회주의는 중요하고, 자, 의회주의의 어떤 본질적 요소, 자, 원리를 보시면, 즉,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국회는 어디에 틀 위에 세워져 있냐면, 자, 의회죠, 의회. 자, 이 국회 제도의 어떤 기본 원리는 당연히 의회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의회주의라는 건 입법을 행하고 국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입법의 한 축인 국회가 뭘 해요? 결국은 입법을 행하고 또 하나 뭘 해요? 국정을 통제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의회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 즉 원리는 뭐냐면, 자, 국민의 대표 기능성을 하고 있다. 이럽니다. 자, 의회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 자, 본질적인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국민, 즉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그 본질로 한다. 자, 의회주의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도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네,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즉,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원래 의회주의가 생겨났던 목적, 그 다음에 이 의회주의가 생겨났던 어떤 본질, 이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 능력,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치적 의사를 국민을 대신해서, 즉,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던져요? 네. 국정에 대신해서 반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이 의회주의의 어떤 본질적 요소, 즉,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 대표 기능성을 하는 겁니다. 즉,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그 본질로 한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냥 옵션인 거죠, 옵션. 네. 네, 그냥 의회주의 하면, 국민의 대표 기능성. 네, 이게 바로 기본 옵션 중에 옵션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본질인 거죠. 네. 그래서, 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데, 자, 정당성을 진여한다. 그 다음에 의원선거 제도가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자,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 다음에 기소기임이 아닌 당연히 대표임. 자, 정당성을 진여함. 자, 의회가 결국은 뭐예요? 국민의 그런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뭘 지녀야 되냐?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정당성이라는 거 뭐였죠? 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 제가 앞서서 작년이 아니죠. 저번 주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국민의 지지 여부죠. 네. 입헌주의 국가, 즉 국민 주권주의의 국가, 자 민주주의 원리를 그다음에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입헌주의 어떤 국가 내에서 어떤 국민의 대표가 정당성을 갖는다, 갖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국민이 지지를 한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즉 정당성을 지녀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당성이 없어요. 네. 즉 달리 말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성을 잊어버렸어요. 정당성의 결격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국민의 대표에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먼저 국정에 반영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대표 기능성, 즉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본질로 하는 의회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 여부는 가장 중요하고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요? 네,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네. 투표죠, 투표. 네, 여러분 투표하죠. 네. 투표로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뭐죠? 가는 거죠, 의회에. 네, 의회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민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어떠한 국민의 대표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 그 정당성이라는 거 뭐냐면 국민이 지지를 하느냐 또는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자, 국민이 지지를 하면 강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거죠. 즉, 왜요? 국민주권, 국민주권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 그쵸.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쵸. 자, 국민 주권주의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그쵸. 즉,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자, 어떤 대표가 그래서 정당하다,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당성을 지녀야 되고, 당연히 이 정당성은 어떻게 확인하고 결정을 하냐면, 자, 선거죠, 선거. 네, 이 선거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뭐죠? 안전민주제, 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의회에 보내서 그 의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이 뭐죠? 국민 대표 이 기능성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선거제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요?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국민의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 즉 국민의 어떤 지지 여부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대표 기능성에 있어서, 즉 대표를 뽑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그 대표를 뽑는 과정의 절차인 이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이 선거제도는 따라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네, 어떤 법률에 있죠? 공직선거법에 있죠. 공직선거법. 네,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런 선거제도, 자, 의원을 뽑는 이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면, 그 다음에 또 뭐죠?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를 딱 한 번 해놓고 한 40년 하지 않아요. 네. 자, 국민의 마음은 사실 갈 때와 같죠. 네. 제 마음도 되게 갈 때와 같아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제 A라는 어떤 국민 대표를 좋아해서 쟤한테 투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는 행태라든지 하는 어떤, 뭐죠? 전라도 얘기인가?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 꼬락선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저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쟤를 자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 헌법상 뭐예요? 국민 소환이 없죠. 네, 국민 소환이 없기 때문에 쟤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네, 국회의원 임기 4년이잖아요. 4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4년 기다렸다가 제 분명히 다음 총선 때 꼭 잘라야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자, 국민이 지지하는 그 후보, 네, 국민이 지지하는 그 국민의 대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계속해서 갈 수도 있고, 못하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가 뭐 어마어마하게 텀이 길다든지 또는 선거가 딱 한 번 하고 끝나든지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의원 선거 제도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국민 대표 기능성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죠? 이 선거제도라는 이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뭐죠? 이 선거가 정기적,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국민의 뭐죠? 의사를, 그렇죠? 국민의 의사를 뭐죠? 계속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오늘 선거하고 내일 선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 그래서 그 기간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안 그러나요, 여러분? 기간 중요해지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예요? 결국은 국민의 어떤 의사를 확인하는 그 기간.
뭐 국회의원은 4년,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이잖아요. 네, 이 기간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 기간은 또 뭐하고 또 관련도 있어요? 선거 경제와도 관련이 있죠. 선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떤 선거의 경제성과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선거하고 20년 뒤에 선거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적당한 그 기간이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임기인 거죠, 임기. 대통령의 어떤 임기라든지 국회의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미리 말했듯이 이 국회의원은, 자, 이 국민 대표는 자, 기속위임이 아닌, 자, 대표위임이다. 즉, 명령위임이 아닌, 뭐죠? 대표위임인 거죠. 대표위임. 그쵸? 자, 기속위임이 아니다. 무기속위임인 거죠, 여러분. 명령위임이 아니고, 자, 대표위임인 거죠, 여러분. 네. 자, 대표위임이라는 게 뭐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껏 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주권론이기 때문에, 그쵸?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대표위입니다. 자, 국회의원이 자기의 소신껏 자기가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원주의. 자, 의회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다원주의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다원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회는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저런 생각 가진 사람, 또 이런 직업 가진 사람, 저런 직업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작은 사람, 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가방끈이 긴 사람, 또 가방끈이 짧은 사람, 뭐 이런 거랑 전혀 어떤 분류가 없이 모든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다원주의라는 게. 다만 다원주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여러분, 이 공산당 공산주의는 자, 우리나라에서 네,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다운주의 이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뭐가요? 공산주의는. 하지만 그 외의 거는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그쵸. 이 의회주의의 어떤 본질적 요소가 뭐냐면, 자, 두 번째 다원주의인데, 즉, 의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어찌 다양한 계층들, 그렇죠. 다양한 계층들에서 대표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즉, 다원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같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단지 너와 나의 생각은 틀린 것뿐이지 네 생각이 틀린 것 아니고 내 생각도 틀린 거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죠? 다원주의죠. 그렇죠? 네. 즉 의회 구성상 다양한 계층들에서 대표자들이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국회의원 하려면 기탁금을 공탁금 뭐죠? 기탁금을 기탁금을 뭐 한 100억 내라. 네. 야 국회의원 하고 싶냐? 야 100억 내라. 100억 내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럼 누가 하겠어요? 네, 그럼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의회 구성상 어떤 그죠? 다양한 계층들이 자,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원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인 거죠. 다원주의. 즉 다원주의는 자, 의회 구성을 뭐죠? 다양한 계층들로 풍부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국민은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직업으로도 그렇고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학력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사는 곳 거주 지역별로도 그렇고 자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즉 국민이 대표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가 무너지면 당연히 뭐죠? 어, 뭐죠? 네. 네,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소수의 집단을 위한 의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 기능성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네.
자, 열려 있어야 되고, 이는, 그쵸, 여러 의견의 수렴과 반영을 통한 가능한 합리적인 국민 의사를 도출하기 위하다. 자, 합리적인 국민 의사를 도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배제되는 사람 없이 누구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합리적인 국민 의사, 즉, 다양한 계층들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 자, 이게 바로 합리적인 국민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혹자는 뭐,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냐, 뭐, 이런 사람 저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도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상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대화로 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설득하고 타협하고, 네, 이런 거죠. 그쵸?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과정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자, 의사를 하나로 모아가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의사를 하나로 모으기, 그 이전에는 당연히 다원주의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원주의의 가능성들이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다양한 여러 계층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의 가치 위로 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즉, 그게 바로 합리적인 국민 의사를 도출하는 거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양한 국민의 의사의 목소리, 의사의 목소리, 이상하죠? 네. 더블이네요, 그쵸? 다양한 국민의 어떤 그 목소리를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이 다원주의라는 거죠. 이 다원주의가 뭐죠? 의회주의의 본질적 원리이다. 원리 중에 하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소수 의견 존중. 네, 이거 늘 나오는 거죠. 네, 소수 의견 존중. 네, 소수 의견 존중. 자, 즉 뭐냐면, 자, 다양한 의견의 존재는 소수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결국 그렇죠, 여러분. 이 다원주의로 인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긴 하는데 그 목소리를 담다 보면은 당연히 특히 뭐죠? 많이 나는 목소리가 있겠죠. 네, 그렇죠.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A, B, C가 있는데 당연히 A가 상대적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 B, C는 조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B, C가 뭐가 되는 거죠? 네, 소수 의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이 의회주의에서는 자, 다양한 의견의 존재는 뭐죠? 소수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다양한 의견의 존재는 당연히 소수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그쵸? 즉, 소수 의견이 무시된다면 다수 의견이라는 단독 의견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의회주의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다원주의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A, B, C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A가 압도적으로 많고 B, C가 뭐죠? 적다. 그래서 BC를 제껴버린다. BC를 아예 무시를 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A라는 의견, 이 단독 의견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단독 의견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뭐예요? 네. 결국은 다운주의가 무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약간 이해가 참 어렵나요? 네. 다시 한번 제기하면, 이 다운주의라는 건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가지고 어느 뭐죠? 일정한 가치 체계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의사를. 그렇죠? 네. 결국은 일정한 가치 체계 의사 하나로 통합하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다수 의견. 네, 이 다수 의견이 어떤 그쵸 모든 아 이게 갑자기 꼬이죠. 네, 다수 의견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떤 의견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 의견을 무시해버린다, 완전히 짓밟고 무시해버린다면 결국은 다수 의견 딱 하나만 남겠죠. 이 하나가 남는 그 자체는 뭐죠?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소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존중을 하고, 그러면 이 다수 의견에서 다수 의견은 이런데 소수 의견이 이렇고, 근데 우리 이 다수 의견이 이 소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소수 의견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근데 이 다수 의견은 혹시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 의견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 의견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상기를 해봐서
머릿속에 굴려보는 거죠. 잘못된 게 없나.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최선의 의사를 끌어내는 게 가장 좋고 최선의 의사를 끌어내고자 하는 거지. 우리 그냥 뭐 다수결처럼 야 이거 들어 저거 들어 해가지고 이쪽이 맞네 그냥 가 니네들은 그냥 깡그리 무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의회주의의 본질상 원리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최선의 의사를 끌어내는 게 좋은 거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최선의 의사를 끌어내는 게 목적이지 딱 반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이네, 버려, 다수 의견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소수 의견도 맞을 수 있고 다수 의견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잘 생각해서 이 소수 의견을 잘 존중을 한다는 거죠. 이 존중한다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소수 의견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수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다수 의견이 맞고 소수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소수 의견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수 의견에서 약간 수정해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최선의 의사인 거죠. 최선의 의사.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 의사를 결정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의회주의는 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당연히 그 본질로 하는 거죠. 즉 다수 의견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옳을 수 있죠. 네. 네, 옳을 수 있지만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소수 의견을 들어서 그 오류가 있는 다수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다수 의견이 틀렸다면 당연히 우리는 소수 의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소수 의견을 존중할 때 나오는 거죠. 소수 의견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면 당연히 이게 안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충실한 토론 합의 기능. 자, 그쵸. 다양한 계층에서 뽑힌 뭐죠?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이 의회에서의 의회주의는 당연히 충실한 토론과 합의 기능. 그쵸. 합의체죠. 네, 방금 뭐라 그랬죠? 의회주의는 합의체라 그랬죠. 합의체. 합의체는 의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 기능이 있다. 즉,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형성, 즉 토론과 합의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즉 무슨 말이죠? 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형성이 되려면 당연히 의회 내에서의 어떤 충실한 토론과 합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어떤 다양한 계층에서 뽑혀 있는 의회의 구성원들이니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 의회 안에서도 뭐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형성이 되려면 어떤 충실한 토론이 있어야겠죠. 이해하시나요? 어떤 충실한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합의를 했는죠. 네. 합의를 해서 어떤 최선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놓는다. 자, 이게 바로 충실한 토론 합의 기능인데 이게 바로 의회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런 거죠. 자, 질적 다수결. 자,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 자, 다수결 회부하기 전 다양한 의사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서로 간의 타협, 양보 등 조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표결한다. 자, 다수결. 당연히 의회주의에서는 다수결인 거죠. 국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시다시피 다수결을 많이 결정하잖아요. 찬성하시는 분, 또 찬성하지 않으신 분, 막 이러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질적 다수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렇죠. 자, 이게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하나 회부해 놓고 하나 던져 놓고 자, 표결합시다 해가지고 단순히 이쪽이 맞네요. A하고 B. A가 맞네요. 가서 A가 양쪽으로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결정을 해버려요. 자, 이거는 다수결의 본질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서 좀 구별해서 자, 우리는 질적 다수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적 다수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양적 개념이 아니면 질적 개념인데 자, 다수결에 회부하기 전, 이게 어떠한 문제를 다수결 투표로 가기 전, 회부하기 전이죠. 다양한 의사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조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표결한다. 즉,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하나 던졌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짬뽕과 짜장면, 어느 게 더 맛있냐? 막, 먹는 걸로 해서 아침부터 좀 그렇게 하는데, 어느 게 맛있냐? 뭐 짬뽕이 맛있다. 뭐 짜장면이 맛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뭐 어떤 집에는 짜장면을 잘하고 어떤 집에는 짬뽕을 잘하고 이런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단순히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가 어, 특정 뭐 중국 요리집을 언급을 못하니까 네, A라는 중국집을 가는데 야, 자, 우리 짜장면 먹을 사람 짬뽕이 맛있다, 짜장면 맛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기 기호에 따라서 짬뽕, 짜장면 이런 것이 아니고 자, 그 집은 뭘 잘하고 그럼 그 집은 뭘 못하고 그 집의 유명한 음식점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 집에는 어떤 조미료를 어떤 걸 쓰고 그 다음 몸에는 뭐가 좋고 저치고 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 툭 던져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어떤 이 문제를 하게 되면 이 문제 이 어떤 제도나 어떤 정책 또는 입법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저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런 건데 이런 단점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점에서는 또 좋고 저런 점이 좋고 즉 국회 안에서 이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그쵸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게 본질인지, 그다음에 그 문제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토론이 되고 다 인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표결합시다 해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가르는 게 바로 뭐냐면 질적 다수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 개진 시간 없이 단순히 그냥 문제 던져놓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하는 양적 개념의 다수결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의회주의에서 어떤 다수결의 본질은 이런 질적 다수결이 본질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충분한 토론이 없는데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그거 다수결을 한다? 그거는 단순히 그냥 뭐죠? 양적 개념이라는 거죠. 양적 개념. 자, 그거는 진정한 다수결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의회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뭐죠? 질적 다수결인 거죠, 여러분. 질적 다수결. 네,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질적 다수결이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의회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의회의 구성 원리. 자, 좀 전에는 이제 의회주의에서의 어떤 기본 원리에서 의회주의를 받고, 그 다음에 본질적 요소를 봤는데, 자, 두 번째로는, 자, 의회의 구성 원리. 자, 의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단원제, 양원제예요. 우리나라는 단원제죠. 국회가 하나밖에 없죠. 네. 국회가 둘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어디냐고 하죠. 국회가 둘이 있는 게 뭐예요? 양원제죠, 양원제. 즉, 국회가 하나 있으면 단원제. 자, 국회가 두 개가 있으면 양원제다. 즉, 의회의 구성 원리인 거죠. 자, 의회가 하나만 있으면 뭐죠? 단원제. 두 개가 있으면 양원제. 즉, 단원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우리의 대표가 있는 거죠. 즉,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있는 거죠. 흔히 하원, 이렇게 얘기하죠. 하원. 자, 양원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 이외에, 즉, 하원이 상원이라고 있는데, 이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단원제, 어떤 국가의 단원제 국가에, 그럼 그 단원제는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하나만 존재하면 단원제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상원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국민이 선출한 하원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원제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어떤 국가가 의회 구성이 단원제냐, 양원제다 하는 것은 이 단원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만 있으면 이걸 단원제라고 얘기하고, 양원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 플러스 간접적으로 선출된 다른 국회 구성원이 있는 그 국회는 우리는 상원이라고 하죠. 상원. 그래서 이 양원제는 하원과 상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뭐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원만 있죠. 네, 국민이 선출한 대표만 있는 하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 국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단원제 국회로 네, 구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양원제의 장단점. 자, 양원제의 장단점, 그다음 단원제의 장단점. 자, 양원제의 장점은 당연히 단원제의 단점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원제의 단점은 당연히 단원제의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서로 표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단원제의 장점은 양원제의 단점이 되고, 단원제의 단점은 양원제의 장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그쵸 구성의 장단점을 보면 그 반대에 있는 뭐죠? 의회가 네, 장단점이 바로 생각날 수 있겠죠. 네. 이해하시나요? 말이 좀 이상하겠네, 제가. 네. 결국은 단원제의 장단점을 보면, 자, 양원제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원제의 장단점을 알면, 당연히 단원제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면 단원제의 장점이 양원제의 단점이고, 그 다음에 단원제의 장점이 양원제의 단점이고, 그 다음에 단원제의 단점이 양원제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단원제든 양원제든 어느 한 개의 장단점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양원제 상원이죠, 상원. 자, 상원과 하원이 같이 있는 곳이 양원제. 그 다음에 하원만 있는 게 단원제, 그죠, 단원제.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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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결국은, 양원제가 왜 있을까요? 양원제가. 단원제만 있으면 되는지, 굳이 양원제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원만 있으면 되지, 굳이 왜 상원과 하원을 같이 둘까요? 물론 여기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본질적인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만약에 우리가 다원주의로 인해서 여러 계층의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뭐죠? 의회를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자, 의회가 본질적으로 하는 게 뭐죠? 입법을 제정하고, 입법을 하고, 국정을 통제하는 역할이 바로 뭐죠? 의회주의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입법을 행할 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무슨 법을 제정할 때 무슨 법을 만드는 어떤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농업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 농업에 관련된 것도 필요하고 즉 다양한 계층들에서 단원제 대표들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즉 의회가 구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어떤 뭐죠 전문성에서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왜냐면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가 국가 안에서 있고 그 다양한 분야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죠? 결국은 투표로 뽑는 이 의회가 다양한 계층들의 대표자를 뽑혀서 구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각자 뭐 로봇 4차 혁명 그다음에 무슨 뭐 뭐죠 무슨 약품 개발 뭐 이런 전문성에서는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먼저 보충을 하고자 네 어떤 이 상원제라는 이 상원제 아니죠 이 상원이 생겨난 이 본질적인 거죠 아침이라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네. 단원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대표들이 뽑지만 결국에는 국가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그럼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 당연히 이 단원제에 의해서는 충분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원이라는 다른 이제 의회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즉 전문성 있는 의회를 하나 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원은 당연히 국민의 투표로 뽑지 않고 간접 선거를 하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전문성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국민을 투표로 뽑으면 국민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은 당연히 네, 간접 선거, 네, 간접 선거로 뽑는다. 네, 간접 선거로 뽑아가지고 네, 한다. 결국은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도 거의 비슷한 취지인 거죠. 네,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정당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뭐 뽑는 거죠. 네, 미리 이렇게 명부를 만들어서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어떤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런 이제 취지들이 많이 무색해졌죠. 결국은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사람 명부를 만들어 놨죠. 네. 얘기하면 싫어하겠죠. 네. 정당에서 저를. 네. 갈 생각도 없지만, 네. 여튼,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양원제, 네, 어떤 상원이 존재를 한다, 이런 거죠. 즉, 의회의 구성은, 자, 국회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국회가 두 개가 있느냐 해서 단원제다 또는 양원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양원제의 장단점 일단 보면, 자, 양원제. 자, 장점은 뭐냐면, 하원의 경솔을 방지하고, 자, 하원보다는 상원이 보다 전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자, 양원제. 그러니까 국회가 두 개 있는 장점이 뭐냐면 하원이 입법을 하게 되면 하원이 경솔하게 입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원은 즉 단원제의 국회라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원. 근데 하원이 입법을 하면 더 이상 이 입법에 대해서 태클을 걸 사람이 없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상원이 있으면 당연히 하원의 어떤 경솔을 방지할 수 있겠죠. 하원이 어떤 입법을 잘못했는데 이 하원에서 통과돼서 온 이 입법을 상원이 봐요. 근데 상원이 보기에는 이게 별로예요. 그러면 다시 하원에다가 먼저 돌려보내겠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서 하원의 경솔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더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 경솔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하원은 지역에서 뽑히는 거죠. 지역. 뭐 어떤 지역구가 자기 지역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원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구의 뭐죠? 편중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상원은 직접 선거로 뽑지 않고 간접 선거로 뽑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다. 자, 지역구가 없단 말은 하원보다는 상원이 좀 더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게 바로 장점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하원과 행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 즉, 하원과 행정부 간의 충돌이 생겼어요. 네, 서로 못 잡아먹고 산다면 상원이 중간에서 뭐죠?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완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상원이. 그게 바로 양원제의 장점인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양원 간의 견제로 의회 내에서도 견제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자, 양원이 있다면은, 자, 원래는 하원 하나만 있으면 하원이 입법권을 독점을 하지만, 그렇죠? 독점을 하지만, 자, 양원이 있다면은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자, 의회 내에서도, 자, 권력 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기능적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뭐죠?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단점은 뭐죠? 국정 처리의 지체. 그러겠죠. 하원 하나만 있으면 하원에서 통과되면 끝인데 왔다 갔다 핑퐁 게임 하다 보면 당연히 국정 처리가 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양원 간의 마찰 시 책임의 피가 나타난다. 그렇죠. 사원과 하원이 막 싸워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독인 개긴이죠. 독인 개긴. 네, 독인 개긴인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상원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상원에서는 하원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로 책임 어떤 회피가 나타나죠. 네가 입법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이런 거죠. 하원이 입법을 다 할 때는 입법을 잘못하면 하원이 욕 먹으면 되는데 그쵸. 국민이 이제 욕을 하면 하원은 상원 탓을 할 거고 상원은 하원 탓을 할 거죠. 서로 어떤 책임의 어떤 회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원의 대정부 견제를 상원이 약화시킬 수 있음. 즉 하원이 대정부 견제를 통해서 행정부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즉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상원은 하원과 행정부가 충돌을 할 때 완화도 시켜줄 수 있지만 또는 하원이 대정부 견제를 잘 해가지고 지금 충돌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상원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야 화해해 이런 거죠. 즉 하원의 대정부 견제를 상원이 약화시킬 수도 있겠죠. 뭐 때문에? 하원의 행정부가 충돌을 완화한다는 그 목적으로. 그렇죠. 즉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원제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러면 단원제의 장점은 뭐가 돼요? 이게 되겠죠, 여러분. 네, 이게. 즉 국정처리 지체가 안 되겠죠. 하원이 그렇죠? 왜냐면은 양원제의 단점이 단원제의 장점인 거죠. 자, 당연히 단원제에서 국정처리가 신속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양원 간의 마찰이 나타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니까. 그다음에 하원이 대정부 견제를 할 때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이게 장점이겠죠. 단원제. 그렇죠. 하지만 양원제의 장점이 단원제의 단점이 되겠죠. 일단 하원의 경솔을 방지할 수 있는데 하원이 경솔해 줄 수 있겠죠. 하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하원은 전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지역구의 이익에 편중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원과 행정부의 충돌을 완화. 네. 하원이 행정부랑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걸 완화시킬 게 없겠죠. 단원제에서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양원 간의 견제인데, 자, 하원이 하나만 있으면 이 하원의 의회 내에서 이 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의회의 어떤 기능적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단점이 되겠죠, 여러분. 즉, 단원제와 양원제는 표류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자,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벌써 4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국회 헌법상 저희가 다음 주에 종강인가요?
자, 국회 헌법상 쥐하고 한국 국회 구성과 조직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다음 주에 어떤 사법을 할 거거든요. 사법,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이 맞죠? 다음 주에 종강이 맞나요? 맞겠죠? 네, 종강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네, 강의 안에 있는 어떤 그 헌법재판소 이 부분은 네, 저희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네,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뭐 코로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대체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체 과제는 중간고사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장수, 동일한 형식입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변별력? 과제로 변별력 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야, 좀 변별력 같은 걸, 변별력을 위해서 약간 좀 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요하는 그런, 과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제의 시한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말고사 끝나는 그 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까지 네, 이 클래스 기말고사 대체 과제방에 올려놓으시면 되고, 자, 과제의 주제는 제가 이번 주 내로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수고 되게 많으셨고요.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요. 네, 네,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 네, 뭐 밥을 먹으러 오셔도 좋고, 네, 커피를 마시러 오셔도 좋고, 네, 바쁘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뭐, 네, 말씀을 주시면 네, 여러분의 시간에 최대한 좀 배려를 해서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수고 되게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학교에서 보면 네, 아는 척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